미술에서 또는 미술 작품에서 또는 작가의 입장에서 희소성의 가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술 작품의 희소성의 가치. 희소성의 가치. 네. 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 희소성이 질문. 이동기 작가 네. 입장에서는 네. 중요한가요? 이거는 좀 쉬운 질문 아닌가요?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서양 역사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유일성, 또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리티라고 볼 수도 있고 유니크한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서양 사회에서는. 근데 현대미술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이 그냥 유일무이하다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술 작품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거든요. 뭐가 희소성이 있어요? 모든 게 복제가 가능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작품 한 점에 100억을 하는 시대니까 A급 작가. 그때 뭐 짧은 영상이지만 네. 내 기억에 이동기 작가가 그때는 희소성의 가치를 꽤 중요시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미술계에서 그게 당연시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현대미술에서 그런, 아까 여기도 유니크니스라고 번역을 해놨던데, 작품이 한 점 희소할수록 가치가 높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전하려는 작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앤디 워홀 같은 작가가 최초로 그런 시도를 한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앤디 워홀은 이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어떤 페인팅을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원래 판화라는 거는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화보다는 가치가 낮은 거였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앤디 워홀은. 판화의 제작 방식을 회화 작품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회화인지 판화인지 약간 혼돈스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워홀 작품이 사실은 판화적인 요소도 있고 회화적인 요소도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지점에 자기 작품을 가져다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 희소성, 유일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이었고, 뭐 그런 실험들이 계속 그 이후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재미난 게 희소성에 대해서 작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 제가 묻는 희소성에 대한 이해가 예, 미묘하게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작가들 대답이 사실은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희소성이란 단어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앤디 워홀을 예를 들었는데 예, 흥미로운 건 지금 현대 미술 작품 중에 예. 앤디 워홀 작품만큼 희소 가치가 큰 예. 게 없을 예. 정도잖아요. 예. 그런 근데 사실은 앤디 워홀은 작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피카소보다 많이 했을 거예요. 작품의 수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같은 주제로 굉장히 여러 작품, 막 몇백 작품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판화 기법 같은 거, 예. 실크 스크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예. 그
우리가 아는 왜 그 전형적인 네, 판화. 그러니까 왜 맞아요. 이렇게 여러 장 찍은 걸 보면 똑같이 느껴져서 네. 그 중에 뭐 하나 사도 되는 예, 이게 아니라 예, 사실 그렇죠. 거의 드로잉에 가깝고 회화에 가깝게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각각 개별 작업의 희소 가치가 독자적으로 맞아요.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홀의 캔버스 작업들은 다 조금씩 다른 거죠.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작업을 했지만 그걸 막 정교하게 똑같이 찍으려고 노력을 하질 않고 의도적으로 막 거칠게도 찍고 깔끔하게도 찍고 이것들을 막 계속 변화를 줬기 때문에 각 작품 하나하나가 다 그 유니크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막 몇백 작품씩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을 제작을 했지만 같은 작품은 아닌 그런 약간 모순을 한 작업 안에 담은 거죠. 말하자면 머리.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유감스럽지만 네. 이게 이 작품의 가치, 네. 그 돈의 가치, 네. 로만 이렇게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네. 그런 그 작품의 가치, 희소성을 유지시킨 게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워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니까 약간 그게 아이러니한 게 워홀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런 판화적인 방식, 막 대량 생산에 가까운 방식을 도입해서 찍었다라는 그 행위가 너무나 그 독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워홀의 작품 가치는 그런 어떤 미학적인 시도가 굉장히 그 독자적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의 가격이. 다른 작가들이 하지 않던 시도를 거의 최초로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품의 숫자가 적으면은 희소하다라는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깨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그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희소성에 반하는 행위를 네. 한 그 가치 때문에 네. 그 결과 작품들의 희소성이 굉장히 네. 높아진 결과가 된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던 시대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네. 결론은 네. 여전히 미술 작품에서는 희소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그죠. 또 그런 모순 같은 상황이 또 생기는 거죠. 서양 미술에서 예술가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가치 있다고 그런 유니크한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생각은 그 이면에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라는 게 이제 유일신 사상이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데자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갑자기. 예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작품이 희소하면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 같은 거라서 그냥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처럼 굳어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희소한 작품, 독창적인 작품, 유니크한 작품은 가치가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린 거죠. 또 희소성하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작가들이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와 구분되는 명확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그게 다음 질문하고 네. 결국 그 얘기인데요. 예. 희소성 또는 희소성의 가치는 결국 창조성 내지는 예. 오리지널 예. 그거와 그죠.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동기 작가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부르는 그 유니크하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없었고 지금 현재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게 유니크한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한 거고. NFT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관점과 연관성이 있는 게 새로운 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새로운 시도가 우리가 앞서 얘기한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새롭지가 않은 전통적인 그 미술 작품이 통용되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더 충실한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가령 대표적인 게 희소성이 되려 더 전제가 돼서 가능해진 시장이랄까 그런 어떤 아이러니랄까 이런 것도 있는데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NFT라는 새로운 형식이 미술 안에서 모든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NFT 방식에 적합한 그런 쪽을 위해서 조금 보완됐는데 그게 취지와 달리 그냥 이런 그림 같은 거 옛날 명화 이런 거를 카피를 떠서 시장에 내놓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조금 다른 생각이나 뭐 좀 그런 게 있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어쨌든 NFT가 이런 우리 일상이 변화된 부분, 네. 사람들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이 보여지고 발표되는 환경이 하나 더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좀 혁신적이다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다르긴 하잖아요. 일단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미술 작품은 갤러리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또 뭐 직접 거리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발표되고. 근데 이건 NFT는 이제 이런 실제 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하나 더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계에 적합한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내용의 작품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앞서 조금 아까 우리가 지금 서두에 조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현실의 변화, 또 사람들이 그걸 태하는 인식의 변화 이런 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NFT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 의견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의견이었어요. 영상이라든지 왜 지금의 그런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디지털 환경과 연관돼서 새로 만들어진 좀 미술 형식이랄까 예술 형식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둔 것이 NFT인데 정작 우리 지금 주변에는 이런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복사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실은 이상한 현상이 있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 NFT 등장하기 전까지 뭐 디지털 아트라든지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NFT가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과 뭐 관련은 있지만 그 작품들을 위해서 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세계관이나 환경이 변화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봐야지 이전에 있었던 아트를 염두에 두고 등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앞에 있었던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아트가
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장르의 아트들과 구분되는 지점 그런 것들과 연관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그 얘기를 한 작가조차도 네. 절대적으로 뭐 네. 여기에만 쓰여야 한다 뭐 네. 그건 아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등장했던 디지털 아트나 미디어 아트가 NFT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이 NFT 환경에 맞는 정확히 말하면 NFT라기보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 등장하는 환경에 맞는 뭐 전혀 다른 새로운 아트가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내용의 아트가 새로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죠. 네. 새로운 뉴 미디어가 개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네. 뉴 아트라는 거는 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새로 등장하는 아트는 기존의 제도권에 있었던 어떤 예술에 얽매이지 않는 뭐 전혀 새로운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 네.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뭐 많이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시도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이동기 작가 네. 본인 그걸 얘기해도 좋고 네. 좀 이렇게 뭔가 좀 그게 뭐 판매든 뭐 어떤 이름을 알리는 거든 좀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현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적인 관심에서 뭔가 새로운 영역 같은 게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흥미를 가지고 시도를 한번 해봤던 거고 아직 뭐 그 다음 작품들을 진행은 못 하고 있는데 제 작업을 알리기 위한 무슨 효과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NFT를 했던 건 아니고 또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뭔가 새로운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작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거고 그 무슨 막 작업을 알리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일단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체적으로 그걸 시도하는 작가들이 판매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할 거라고 그죠. 생각을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뭐 판매에 대한 기록도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저도 관심은 있지만 그게 보면은 NFT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그걸 크게 막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보면은 비교적 어쨌든 NFT와 관련한 미술의 변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이 좀 있고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미술의 어떤 우리가 앞서 얘기한 용어를 쓴다면 뭐 저급화, 상업화 이런 어떤 부정적 요소랄까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게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상업화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예술적이지 못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잘 생각을 안 해봐서. 제가 자꾸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작품이 상업적이 되면 뭐 미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자꾸 그 함정에 빠지나 봐요.